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뭐가 열리죠? 올림픽이 열리죠. 자, 파리 올림픽. 오늘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파리 올림픽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일이 참 기묘해서 이제 끝판으로 가는 그 모습들이 보이니까 2024년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계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88 올림픽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88 올림픽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동구권에 공산주의가 다 몰락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다 문을 닫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북한이 고난이 행군해서 300만 명의 아사자가 생겼죠. 그때 마치 이제 공산권이 무너질 듯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때 이후로 자, 세상은 끝날 것 같지만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여유를 두고 시간을 두고 그렇게 여물어 가면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물어지는 시기가 이미 다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지금 88 올림픽 이후에 파리 올림픽이 몇 번째입니까? 9번째입니다. 36년 이후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겁니다. 딱 36년이면 뭘 생각합니까? 일제가 2조를 합방한 그 시간이 바로 36년입니다. 그 36년 일본이 조선을 합방한 그것이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우리한테 어떠한 일, 우리한테 굉장히 큰 행운이었습니다. 왜냐? 518년 동안 중국 빨면서 자기 백성을 쥐잡던 잡은 왕조가 바로 이조였어요. 자기 왕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 같은 왕조였죠. 그 중국물을 뺀 것이 바로 일본이에요. 도조 히데키가 말했듯이 중국인들은 사람 얼굴 한 바퀴벌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사진에 바퀴벌레 나와가지고 다른 동물들이 바퀴벌레 잡으니까 중국놈 죽이고 있다고 뭐 이렇게 이런 사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중국놈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걔네 이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인간들입니다. 88년도에 올림픽이 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한강의 종합개발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부러워한 것이 한강의 개발을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은 완전 똥물이래요. 우리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지금 우리 배워진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자, 우리 모습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점잖하고 또 배려심이 많고 협동심이 많고 굉장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세계가 열려놓으니까 각 나라의 특징이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36이라는 숫자. 자, 4고 36이에요. 그죠? 4자는 뭐죠? 생로병사, 추나추동, 또 원의 운세, 순환 원리의 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는 작용의 끝입니다. 4고 36. 자, 36년 만에 파리 올림픽이 열렸고, 파리 올림픽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이게 보니까 소머리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왜 소머리가 나왔을까요? 그 이상하죠? 자, 이게 우리 바로 고조선의 초대 임금이신 염제신농씨를 나타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얘는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소는 급에서 소를 봤다 그러면 조상님을 뵙다고 얘기합니다. 또 15도로 보게 되면 큰 절에 보면은 다 15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에 되어지는 과정, 이루어지는 과정을 붉은 소에서 흰 소로 되는. 그러니까 붉은 소가 뭡니까? 여름이죠. 흰 소는 바로 가을 시대예요. 가을백. 가을은 흰색이거든요. 가을이 오면 도통하게 되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상황과 조건이 많으면 다
부처의 마음을 갖고 있다. 부처님이 된다고. 다 도통을 하게 된다고.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 우리는 다 부처의 마음. 저번에 그래서 대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것을 보고 이 소라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보면서 이거 진짜 이제 우리 모습. 자, 아마 이 올림픽에서 이게 소머리가 나온 게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나왔습니다. 이제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요 인간들이 그 속성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나온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사기꾼들이죠. 특히 총대장. 예수는 도둑놈이죠, 도둑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가 하나님 아들을 행세하면서 자기가 독생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기를 많이 쳤죠. 자, 이 예수가 가는 길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다 종교 전쟁이 일어났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면서 코피 터지게 싸우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싸우게 만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발전했죠.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죽일까 하니까 무기를 만들게 되고, 무기를 만들어다 보니까 이것이 생활 속에 다시 적용이 돼가지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그렇죠? 자, 이제 얘의 속성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본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가을 시대가 이미 훤히 드러났다는 얘기입니까? 맨 처음에 여름 시작할 때 이 모습이었다면 가을에는 그 모습을 그냥 훤히 비춰주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봐야지 이거를 왜 이렇게 파리올림픽이 이렇게 개차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 현상에 일어난 것은 모든 표시해 주는 겁니다. 보고 그렇구나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소대가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소머리죠. 소머리는 뭘 얘기하는가 라는 말을 조금 더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조금 더 붙여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선생님이 글을 쓰실 테니까 한 1990년대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 강단 학자들이 엮은 중국 대백과 1992년 3월 중국 역사 세권 속에는 여전히 자기들의 말로는 여망 자손이라는 말을 하면서 신농시를 역사 인물로는 역사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황제만 내세우고 염제는 실질적으로 동방문화, 중국이 그 거짓말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발전시키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바로 염제 신농시족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세우죠. 왜? 자기 친가 쪽이 아니니까, 자기 시가 아니니까. 나는 여기 황제 쪽이니까 황제만 높이고 염제는 내려 깎아버렸죠. 자, 이때도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이런데 지금은 여방자손은 염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나서 선생님이 주신 책들 중에서 염제에 대한 연구소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보기도 하고. 자, 그런가 하면 사망오제라는 제목으로 후황황 인신사신. 자, 여호와는 뭐랬죠? 신농시의 5대째 손녀가 돼요. 자, 여호와의 남편은 우예요. 근데 복희 여호와도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한 150 위의 사람이 복희고 여호와가 150 후의 사람인데 복희 여호와들 보면 같이 엉켜져 있어요. 그럼 복희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태호 복희라고 이렇게 중국놈을 계속 얘기를 했죠. 태호씨는 신농시 위에가 태호씨예요. 제왕의 세계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붙여가지고 태호 복희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호하고 복희는 영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복희 여호와들을 보게 되면 둘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우임금이 부인이 여호와고 여호와의 남편이 우예요. 우가 복희란 얘기죠. 인수사신이라,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뱀이다. 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즉 복희시라. 천왕인데 이거 잘못 썼나 봐요. 후지황이라, 인신사신, 똑같이 사람이 몸을 하고 또 뱀의 몸을 하고 있다. 즉 여호와라. 또 이것도 잘못 썼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는 후이랑,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이다. 즉 이게 신농시다. 이렇게 사망오제를 이야기하죠. 사망오제는 여러 가지로 책마다 다 달라요. 자, 이렇게 중국의 학문 석가를 세계에 광고하는 대표적인 사전에서까지 복희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여호와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겠다. 왜 가리키 못합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에. 단지 복희가 신농시보다 더 우에 놓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보기가 뭔가 동방 문명에 큰 업적을 낸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운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왕이 되놓으니까 여자한테 꼼짝 못하고 계속 집 밖을 돌아다닌, 마치 제우스가 헤라의 눈을 피해가지고 사방 돌아가면서 이제 시를 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우스가 바로 이제 우임금을 냈는데 그걸 나타난 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예요. 심지어 버젓이 능묘가 있어서 역대 제왕에 참배하고 지방 정부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소문이 사람의 몸을 자기들이 민족 시절하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현실하고 맞질 않아요. 걔네들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 음식을 같이 배분하면 또 원숭이 때처럼 막 그렇게 허겁지겁 남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배를 채우려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냥 예전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렇게 안 나타나게 모르는데 그 나타나 보이니까 중국 놈이 본성은 저렇구나, 안 바뀌어요. 그것이 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은 타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가 지 맛대로 자기 이익에 맞춰서 서로 협동하지 못하고 지 맛대로 놓으니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자, 우수인신설은 바로 고조서 문자를 읽을 수 없는 후세학자들이 망문생이었다는 것이 락 선생의 지적이다. 자, 우수인신이란 모습을 쓴 것은 그러니까 희와시에 희자, 도깨비 기로 읽었던 희자가 그게 바로 인신우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렇다면 배와 주시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염제 신동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약방에 가면은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면은 바로 대화 주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화 주시가 그 호남석으로 이제 신동시를 모시고 자기 이제 손자인 성숙씨를 데리고 이렇게 전반적인 일을 다 처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공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라 이전에는 쭉 대화 주시에 대한 제사를 모셨다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대화 주시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대화 주시 말고도 염제 신동시에 대한 역사 기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동시 아들 주시 고금은 자를 그림 그대로 오히려 양머리 사람의 몸을 읽어야 하거니 소머리라고 읽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양머리인데, 그래서 그 양자가 해일도 있고 변양자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밝음을 추구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죠. 자, 하나님은 그 염제신은 일자로 봤죠. 그렇죠? 일이라는 글자는 아래 위로 통한다는 뜻이다. 자, 백해와 회음부 있는 데까지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천을까지 통하고 백해부터 탁 통하는 거죠. 이게 통하게 되면 몸이 통하면 안 아파져요. 병이 생겨도 이것을 다 퇴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몸을 순환하게끔 계속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 수행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태울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도 어떤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면서 이것은 어디에 좋고 하면서 기혈 통하는 방법을 익히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 통하게 되면 사람은 전부 다 때가 됐을 때 완전 통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때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 치료할 때도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근데 전에는 제가 뭐 이런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냥 저 별난 사람이 아닌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다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공부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 우리 조상, 우리 근본 자리가 어디냐. 당근반에는 백날 해봤자 그건 사방으로 가는 길이에요. 암만 좋은 수행법을 수행해도 당근 밟고 있으면 기운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빨리 깨쳐야 되는데, 근데 이걸 보고 이 방송을 깨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걸 제가 그한데 한 40년 동안 이게 공부한 내용인데, 40년 안 되겠네. 한 36년? 이렇게 공부한 내용인데, 중국까지 공부하면 그렇게 40년 되겠죠. 그렇게 공부한 내용인데, 그걸 한순간에 깨치겠습니까? 그건 도사죠, 도사.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보면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시키면 이해를 해요. 이해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첫째 공부할 때는 의심이 생겨야 돼요. 왜 그런가? 저게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왜? 공부가 그밖에 안 되니까. 왜? 다 외국어 써 있으니까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직감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저거 맞아.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을 하는 조상의 음덕이 있고 삼생의 인연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삼생의 인연이 없고 조상의 음덕이 없으면 이것은 어떤 말을 쉽게 해도 이해를 못해요. 단지 자기가 하는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게 최고인지 예수쟁이는 예수만 세우고 부처는 부처만 세 부르고 공자는 공자 받고 이때 개새끼들 아니야 다 한마디만 해가지고. 자, 예수 공자 석가를 개새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뭐인 채 한 거죠. 왜? 그들이 여름시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양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양심적으로 얘기한 분은 바로 시다르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 자신 알고 그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려 500년은 이제 내 법이 그대로 지탱이 되지만 500년이 지나면 법이 말법 시대가 된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양심적이에요. 그렇게 또 부처의 제자들이 통을 하고 싶어서 너희는 지금 통하지 말고 나중에 미륵불이 나오실 때 이때 통을 해라. 도통을 해도 그때 가서 도통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또 그래요.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그 시타르타 부처님에 대한 고개가 숙여집니다. 방금 부처 예수 공자까지 다 싸가지고 다 전부 다 개새끼라고 하는데 그분은 예외. 예수는 진짜 개새끼고 공자는 이건 역사를 완전 분탕질한 진짜 이건 가마솥에 끓여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놈이에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제가 옛날에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이 공자 얘기가 나와서 얘기할 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더라고요. 선생님 그래도 역사 속에서 성인을 부르는 분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이거 불그락불그락해서 말을 못하세요. 그냥 네가 공부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부해보니까 예.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뭐라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슴이 그냥 속이 뒤집어질 정도의 그 생각은 뭐냐면 자기가 북의 쪽에서 과시받았다고 역사를 완전 분탕질해버리고 중국 놈에 붙어가지고 국부사당에 대선에는 모셔가지고 저희랑 받아 먹었던 그 놈이 바로 공자예요. 이건 천하의 나쁜 놈이죠. 자, 일자는 글자는 아래 위로 통한다는 막 뜻이다. 위로 거서 읽을 때는 가마신으로 읽었으면 이게 가마신자입니다. 아래로 거슬 때 물러갈 퇴라고 읽는다. 그리고 이 일자는 고조선 초대천자 신농시를 표시한 글자로 신농시 직계손인 한권이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글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뭡니까? 하나죠. 근데 요새 하나님 이야기가 1년 하나도 없다. 그거 몇 개 있니? 하나도 없어요. 1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건 북한 놈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기가 싫은가. 왜? 지금은 악이 완전 전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악이 덮어도 이렇게 바르게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좀 쫄 수가 있어요. 쫄질 않아요. 그런 순간들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하면 단타는 거고 당하는 아는 거야 내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자를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라 하기도 하고 신농시를 하나시라기라 보다는 존칭으로 님을 붙여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그리 틀리지 않을 말일 것이다. 도남자 선생님은 이를 하나님 즉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사람으로 단지 이런 염제 신농시를 가리키고 우리말로 하나로 읽고 그에 대한 존칭으로 님이라는 글자를 붙인다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으로 생각하면서 또 그 생각이 올바른 인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한마디 말씀인 게 처음 듣는 말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문신고 10번을 보고 난 뒤에 이야기해라. 한두 번 딱 보니까 말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선생님 말씀이 전부 다 한 말씀 한 말씀 다 귀한 말씀이고 다 정확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바로 근문신고 퇴들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문신고만 보면 되냐? 아니죠. 근데 선생님 서재에 가면은 중국책이 꽉 차 있어요. 그걸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선생님 주신 책을 제가 다 보지 못하고 선생님 중요하다는 주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보게 됐죠. 사마천 사람인 대대기문 대대래. 대대래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천부경이 있어요. 이걸 최치원이가 이제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이거 대단한 것처럼 유영상 석벽에 이걸 써놨죠. 일시무실 일석상근무집 이렇게 써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단군 시대의 성전이다. 예, 천부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천부경을 몇 번 읽어보세요. 기가 안 통해요. 기가. 그래서 제가 천부경 수행도 해보고 여러 해봤지만 기가 안 통합니다. 이건 그냥 철학책이지. 그냥 경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대의 80본명 중에 님에 대해서는 님자를 님이라고 하면 남자 자를 낳을 자, 이게 요거 자가 마음 신빈 빼는 요 자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아들 자가 있는 자인데 그것이 낳을 자입니다. 낳을 자 또는 부지런할 자라고 한다. 그러므로 남자를 천지도 지키는 도리를 맡는 것을 말하며 만물이 어린한 뜻이라. 그러므로 장부라고 말한다. 요거예요. 요 말이 이런 이로 소남자 선생님은 최초의 사람에 대한 인식 부인 일자는 사람의 실을 가진 남자의 인식 부이고 글자 음반으로 말하는 중국어로는 님이나 읽고 글자 차는 양조로는 하나님이라고 읽는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 우리가 천자문을 읽어도 하늘 천따지 거무련 누르가 이랬죠. 그러니까 걔는 텐티 생황 뭐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풀이 문자가 아니고 그냥 그 뜻을 가지고 이야기인데 그걸 다 아느냐? 몰라요. 그러니까 걔는 애매모호해 모든 것이. 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중국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중국의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해. 다 맞아. 이건 엄마가 말을 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성, 4성, 3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조에 따라 가지고 말이 틀려져요. 걔네는 말을 크게 해야지 성조가 분명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크죠. 주위 사람 생각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또 말이 안 통하면 이 말이 저 말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자, 근데 중국 놈들이 반만 년 전부터 계속 우리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말로라도 너희보다 우리는 낫다 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자기를 띄웠어요.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항상 열등감이 있으면서도 내가 뭐한 것처럼 개구리가 배를 불려가지고 난 이런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허세가 바로 중국의 본심이에요. 자, 이번에 또 이제 파리올림픽에 이게 음식이 굉장히 부실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제 도시락을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락 해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이 좋으니까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중국 놈은 자기네들이 이 음식을 배부하겠다고 도시락 준비했는데 다 아주 개도 못 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 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모투브에 이렇게 보니까 중국 도시락은 당장 치워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또 금메달 드릴 테니 제발 한 입만 먹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주소하고 다 들어갈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자, 제가 예전에 어떤 방송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느냐, 지금 이제 어떤 결말이 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지금 중국이 거의 망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망조가 보이잖아요. 지금 홍수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중국의 동부 쪽, 그러니까 그 양자강 그 동쪽은 전부 다 지금 물에 잠겨가지고 삼엽댐도 균열이 생겨가지고 좀 위태위태하다고 이런 말도 들리고 이렇게 합니다. 걔네들
죽을 때 결코 혼자 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이에요. 물귀신 걔네들. 그러니까 물귀신이 뭐니? 귀자. 그래서 귀자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우가 자기 아버지 높이려고, 그러니까 제사를 그 주에 대해서, 그 대화 주시에 대해서 제사 안 지내고 자기 아버지 제사를 지내겠다고 내가 생긴 게 귀자가 생겼어요. 물귀신이에요. 자, 지금은 수의 시대. 그러니까 물로 쳐버리잖아요. 또 지금. 그러니까 참 이게 말대로 되는 거 보면은 참 말 잘해야 되겠다. 중국은 그렇게 해도 끝납니다. 이제 끝나는데 중국보다 먼저 대한민국 끝나는데 왜? 대한민국 왜 먼저 끝나냐? 다시 그 병을 극복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병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망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국이란, 대시국이란 나라 이름으로 이제 다시 쓰게 된다는 증산 대선생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을 구하는 자리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걔네들은 습성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쟤왜 저럴까? 쟤는 저래봐서 늘 저랬어 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모르죠. 근데 이 역사 공부 딱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농업을 장려해가지고 장난치다가 농업을 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다 보면 문화가 생겨요. 그리고 걔네들은 수렵을 했어요. 사냥할 때 뭡니까? 딴 동물들 앞에서 공격 안 해. 뒤에서 공격하죠. 그러니까 항상 뒤통수를 치는 게 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뒤통수 치는 게 걔네들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후천에 가을 세상에 전혀 적합하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름만 살고 가겠다는, 한철만 살고 가겠다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중국 놈들이에요. 풍파오, 빨간색이 복주머니 아니에요. 흰색은 사막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결혼식 때 어떤 축의문 할 때 흰 봉투에 넣으면 얼굴이 불그럭불그럭해진대요. 그냥 내가 죽었느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야,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상에 벌어진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 연관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내가 이제 사고 36 이야기 하다가 그거 말했는데 이거만 다시 이야기하고 저 하겠습니다. 자, 일제가 36년 동안 자 합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2주 518년 동안 그 해왔던 짱깨들 빨던 그 습을 다 정리를 해줬어요. 정리를 해주면서 이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면서 1948년이죠. 1945년생에 36년 하면은 또 1981년이 돼요. 1980년대 뭐 일어났어요? 5.18이 일어났죠. 이때부터 이제 해원 시대, 원이 푸는 시대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원을 풀게끔 바탕을 마련하게 해서 우리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81년부터 88년 사이에. 자, 그때 한강 종합 개발해가지고 지금 한강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옆에서 가면 똥 냄새가 났어요.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한강에 지나갈 땐 창문을 닫고 그랬죠. 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8년도가 그 올림픽, 그 기초가 36년 딱 지나가지고 파리 올림픽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88 올림픽 이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이걸 따라 하겠다고 북한에서 뭘 했습니까?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해가지고 다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비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경제가 폭망했죠. 그럴 때는 왜 그렇게 했냐면 동구권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원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89년부터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문을 닫고 민주주의로 다 이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공산주의가 몰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이 대행군 와서 300만이 굶어 죽게 되죠. 자, 88 올림픽 이후에 공산주의가 몰락이 됐습니다. 자, 이 파리 올림픽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몰락이 이제 바로 시작된다. 자, 이제 보이잖아요. 그럼 중국이 몰락하기 전에 대한민국은 먼저 병으로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거기서 거듭 일어나니까 지금 파리 올림픽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잘 세심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돼 있으면 빨리 와라. 빨리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기운을 받고 그렇게 다시 후천의 어떤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몸이 갈마 들어올수록, 갈마 들어온다는 뭡니까? 바꿔서 들어온다는 말, 그런 말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마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을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을 하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잠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이 책을 안 보다 보니까 우리말 예전에 쓰던 말들을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이런 놈들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9월에 방송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보면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 내가 한번 상기시켜 주고 싶어서 다시 이 글을 끌고 왔습니다. 친중을 하던 반중을 하던 중국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중국의 실체를 알려면 중국 놈의 생활의 형태,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냐? 반만 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이 인간들이 중국의 인간이라 말하기 좀 뭐하고, 바퀴벌레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답게 살아왔어요. 걔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 히데키 말이 너무너무나 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 반중을 외친 인간 중에 중국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말한 인간들을 아직 보지 못했다. 자, 우리가 혁사 만화란 말이 왜 나왔느냐? 그 자체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묵공 작그룹 위에 있는 말이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BC 한 150년 이때니까 지금 2000 몇 년 전이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인간답지 않게 그렇게 해왔죠. 아까 이거 세모 투비에서 나온 그 방송은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갔다 와서 또는 이런 것을 자주 들어요. 왜 들으면 이걸 보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중국이 세계에서 어떤 거짓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니까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아주 재미나게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꼭 한번 보십시오. 그래야지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한 10분, 15분 돼요. 두 개 다 한 30분 되니까 여기서 같이 이제 방송을 못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방송이 이제 반중을 넘어서 지중을 하고 멸중이 되어지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 자, 중국을 알고 중국어 계속 반대받아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쟤네들은 저래. 쟤네들은 저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방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상대가 못 돼요. 왜? 인간이 아니니까. 사람이 대하는 방법으로 대하면 쟤네들은 뒤통수 치고 바퀴벌레 짓을 해요. 항상 약한 몸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수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습이 있어요.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중국의 미프를 알려면 반만 년 전이 문자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도 확인하고. 자, 이 말이 참 하면서도 참 미안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문자가 있었나 없었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도 못하는데 반만 년 전에 문자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청동기의 세계에서 반만 년 전에 주조된 청동기에 글자가 새겨져 나와 있는데, 그 글자에 중국 역사가들이 쓴 역사가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말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놈은 그래서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자, 역사 사실도 확인하고 중국 땅에서 벌어진 왕조의 교체 과정을 바로 읽어야 한다.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천몇비 같은 데를 해놓고 하는 중국 놈들이 반만 년 동안 사기질로 그렇게 살아왔기에 아직도 그렇게 세계에 나가서 그런 짓을 계속 합니다. 어디 가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 일베에서 착한 짱개는 죽은 짱개다 말이 나오는 게 참 그 말을 요새 사람이 말 참 잘합니다. 정확하게 찝는 말을 딱 보면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중국 놈들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큰 오류이다. 그러하게 사람이 사는 앞서 선천 세상이 정리된 시점에 전부 다 몰살되어 온 이유다. 지금 한 15억인가 14억 인구 중에 한 10만 살고 전부 다 몰살이 됩니다. 자, 지금 비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와요. 요새 보니까 근데 장강 쪽에 양장 쪽에 계속 온다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비로 졸리고 또
경제가 파산되고 이제 갈 곳이 이제 중국은 없을 것 같아요. 조만간에 펼쳐진 앞세상, 즉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 세상, 그렇게 거짓으로 반만년을 살아온 중국 놈들과 중국을 빠는 족속들이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우리 지금 여야 정치인들 중국 빠는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과 같이 손잡으로 무엇이 될 줄 알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막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밑뿌리가 드러나는 시간대 이게야. 자, 가을이 되면 전부 다 드러나잖아요. 현 인류 역사의 근본을 찾는 공부가 하는 중에 친중도 반중도 아닌 멸중이 되어진 것을 지켜보게 되어진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구나. 아, 그럼 빨간색, 그러니까 여름, 빨간색 여름을 뜻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걔네들 빨간 것에 그렇게 환장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빨간색 덮고 있잖아요. 다 공산주의 어떤 체제가 비슷한 그런 체제로 다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름 시절이 극기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파리 올림픽에 가지고 가을로 확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가을이 좀 본격화되면 잎이 다 떨어지듯이 잎이 다 떨어지지 않겠는가, 마치 인종 청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얘기했지만 유구성 기독교하고 주역하고 그다음에 증산 사상을 한 13년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역사의 문제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반만년 문자 고음을 공부하니 아 그게 그거구나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그러니까 반만년의 우리 고조선 역사를 알게 되면 전 세상에 지금 펼쳐진 어떤 사상사, 종교사, 또 생활사, 사회사 이런 것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반드시 그때는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천지공사 내용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증산 대선생이 말씀하신 뭡니까? 기억을 보면 내일을 알리라. 그러니까 주역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말하는 건 쉽지만 그렇게 공부하기가 녹록한 것은 아니죠. 자, 이 일은 인간이 의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야로 천지가 짜이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고로 천지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고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냥 가 있으면 된다. 근데 그 자리에 가 있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스스로 해도 안 되니까 여기 와라. 와가지고 여기 있는 기운을 같이 공유하면서 될 수 있도록 해봐라. 라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제가 찾아가서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 그런 인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으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고 나도 저도 그걸 원치 않으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아는 것부터 그 자리가 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리 녹록지가 않다. 처절할 정도로 몸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저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도를 통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열리게 되면 혈자리가 보입니다. 아픈 사람은 어디 혈자리가 막힌가 거기 뚫어주면 병이 나아요. 그런데 아프다고 병원에서 병용약을 먹이면 그 혈자리가 다시 막혀버리죠. 그래서 지금 병원 약을 먹는 것은 그건 독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고 그냥 어떤 음식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게 되면은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는데 제가 전에도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쎄라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연기를 막 훈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피를 정화시켜서 혈액이 순환이 잘 되게 만들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쑥dum이에요. 쑥dum을 계속 이렇게 떠주면 몸이 굉장히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정신도 맑아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되게 많이 몸이 아팠으니까 그런 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는 하지 못하면 왜? 방해가 들어오니까. 담배 밖에서 피라고 이렇게 담배 냄새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지도 못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아파트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해본 거예요. 운동도 하고, 침도 하고, 뜸도 뜨고, 기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보면 몸 공부가 하는 거죠. 그렇죠? 몸 공부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주 천리를 꿰뚫을 수 있는 학문이 세계수로 들어갈 정도가 되어야 하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제대로 된 수행하는 삶을 살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산다는 게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하늘에서 얘는 좀 공부 좀 시켜야 돼. 좀 말 좀 듣게 만들어야 돼. 하면 엄청나게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는 삶이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또 필요한 거죠. 자, 중국 화족들은 태생이 그런지 자신들이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숨지고 있다가 조금만 힘이 세지면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것이 열등한 인간들이 표상이죠. 이게. 자기 외에는 사람이 없고 자기들 외에는 전부 아랫사람들이라고 여기는 족속이 바로 중국 떼놈 족들이다. 한마디로 진하게죠. 진하게. 그래서 진하게. 별것도 없는 것들이 역사도 자기 좋을 대로 또 자기들 입맛대로 왜곡해버리고 수다 머물을 가리지 않고 남을 잘 속이는 것을 큰 장점으로 여기는 족속이다. 누에를 용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용족이라고 의식되는 인간들인데 다른 것이야 말하면 순이 갚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놈의 형태를 알고 이렇게 우리가 가야 돼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이거 보니까 또 일어나게 가든가요? 그 모습이 이제 바로 파리 올림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는 또 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비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는데 요거 수비학은 타로 카드 보게 되면은 23번 18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여기서 내가 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니까 제가 공부하는 방법대로 제가 그래서 예전에 수행하면서 썼던 글들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찾고자 하나 어디로 가야 그 길목으로 들어서야 하는지를 모르면 평생 가봐야 걸음질만 하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길을 찾고자 강구하고 그 길을 들어서도 그 길이 과연 제대로 된 길인지 확인할 도리가 없다. 그냥 가는 것뿐이다. 그렇다고 길에서 헤매다 길찾기를 포기하고 그냥 가기 편한 길, 남이 다니던 길로 가다 보면 십축팔고 그 길은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니었기에 후회만 남는 길이 되어지게 된다. 자,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 어떤 종교에 소속되었을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근데 빠져서 나서 보니까 이것은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었구나. 어디 하는 곳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제 3자 입장에서 보는 눈이 열려야지 그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 어느 길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문자 공부하면서 역사의 눈이 확 열리니까 이때까지 이 걸어왔던 길이 그냥 헛길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 그렇게 갈 만한 길이었구나. 그 길 가봤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본 자리, 즉 뿌리로 들어서는 길은 너무나 좁고 험한 길이기에 알아야 그 자리를 가죠. 알아야 그 자리를 가는데 확인할 도리가 있습니까? 책은 있죠. 근데 자기가 봐도 이해도 못하고 접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에 또 구하기도 힘든 책이기 때문에 근본 뿌리 자리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성경에서 낙타가 바늘 구멍을 찾는 것보다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가던 길이 아니면 다시 돌아나와 다시 또 다른 길로 가보고 하면서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와 중국어를 미친놈처럼 공부했던 것이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년, 그러니까 고3들을 30년 좀 못 되죠. 고3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가게끔 길을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그냥 알려주니까 저렇게 궁금이 생기면 와가지고 같이 물어보고 아니면 따져보기도 하고 이것이 왜 그러는가 그 이야기 또 안 해줄 사람도 아니고 항상 열려 있으니까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건데 하여튼 길은 열려 있으니까 그 마음 내키시는 분은 여기 연락하시고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오직 홀로 가는 길이기에 외롭고 힘들 수도 있으나 스스로 내면화시켜서 밝혀야 하고 이것이 바로 위기지향. 나를 위한 공부예요. 나를 위한 공부가 안 되면 남을 가르치는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때까지 애들을 가르쳐 왔던 게 그것이 바로 위기지향하는 길이었고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끔 하는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 위기지향하는 것은 바로 도를 구하는, 즉 구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서에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자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넉넉해지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알고 싶고 더 폭이 넓어지고 그 갈 수 있는 길이 좁지만 그 길을 넓혀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없는 사람은 있는 거 먼저 빼앗길 것이다. 왜? 아들이 자꾸만 와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요. 유혹하고 못하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마다 굉장히 행운인 거죠. 자, 어디 가서 반만전의 문철을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못해요. 사실 저는 이제 애들을 가르쳐 왔으니까 그 수준에 맞게, 이거 듣는 사람 맞게 해석도 하고 번역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도가 통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책을 준다 해도 이게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제가 얘기할 때 그랬죠. 근문신고 한 줄 해석하고 그걸 강의하는데 몇 시간을 강의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한 문장에 세계 역사가 나오기, 세계 사상사와 어떤 생활사가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보다만 그냥 이해가 됩니다. 왜?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말도 그와 상통하는 말이다. 여기서 있다는 것은 참나를, 즉 불성을 밝히고자 하는 구도를 말한다. 자, 이번에 한동훈이 여당 대표가 됐죠. 그렇죠? 이민청 한다고 옛날에 말을 많이 했죠. 자, 이민청하고 또 인천시 지금 인구가 한 300만인데 1000만까지 할 수 있도록 재외 동포들 전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돼요. 자,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이 싹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뒤에 병겁이 군창이 뭡니까? 군산이죠. 시발하면 전라북도가 어육지경이에요. 어육지경이 뭡니까? 짓밟아서 결단의 상태를 아주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완전 개판이 된다는 얘기죠. 광주 나주에서 발생하면 전라남도가 어육지경이요. 인천에서 발생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되리라. 인천에서까지 올라오는데 한 아마 20일 정도, 18일, 19일 정도 거니까 분산이 빵 터지면 이것이 하루에 16시 온다고 생각하면은 인천에 보통 이제 한 18일, 17일 이 정도의 당도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글로벌 스마트 도시 조성을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온 세계가 끝난다. 이런 것을 암시적으로 표시한 거구나. 그러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는 눈이 액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되죠. 이후에 병겁이 나돌 때 군청에서 발생한 시바초로부터 이래 동안 빈민 돌다가 서부로 펄쩍 뛰면 급하게 이를 데 없으리라. 자, 우리가 이제 군산에 돌고 나서 21일 동안 남한을 칩니다. 그러니까 28일 동안 북한을 치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49일 동안 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세계를 쳐가지고 세계를 전부 어육지경으로 만들어버리죠. 자, 인천에서 발생하면 온 세계가 어육지경이 되라. 자, 이렇게 되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사실적으로, 자, 이때까지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 왜? 현실상에서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이 어느 때고, 지금 어떻게 되고, 아까도 한 말씀만 드렸잖아요. 4구 36. 88 올림픽이 일어나서 동권이 망하고, 또 이제 파리 올림픽 이후에 이제 중국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는 거예요. 자, 유럽 전체하고 중국하고 비슷할 거야,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그러면 대한민국도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세상이 이제 다시 통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고 선생으로 거듭나는 그런
작업이 조성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금 점점점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제가 늘상 말하죠.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지금 몇 년 상관이 아니라 바로 이제 몇 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 모르겠습니다. 한 몇 년이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몸이 돼야 돼요. 자, 지금 좋은 기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니까 지금 몸에 있는 탁기가 자꾸 빼야 돼요. 사람을 많이 치료하다 보니까 탁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요. 왜? 사람들이 보면은 해주고 싶고 저 사람이 같이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뭐 제 이득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측은지심에 그렇게 하게 되면 다들 탔기 때문에 뭐 가면서 빼기도 하지만 다 안 빠지기 때문에 집에서 침은다든지 뭐 여러 기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순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길로 가야지 나만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이쪽에 와서 같이 기운을 공유하면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하고 이제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49일 동안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로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이니라. 분창에서 병이 나면 세상이 다 된 줄 알아. 자, 뭡니까? 이제 풍선이 계속 옵니다. 걷다 아마 천연누군이 들어서 이제 오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천연누가 이제 돌 때가 됐으니까 어디서 터지건 간에 아니면 중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홍수가 나니까 그 병이 또 와가지고 또 천연누가 터질지 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은 몸을 만들어 놓고 자 지금 백신 맞은 트랜스휴먼들은 트랜스휴먼 쉬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간이 되려고 자꾸만 백신의 독을 몸에 빨리 빼야 돼요. 저희들 몇 번 얘기했죠. 저 보리죽, 양파꿀, 레몬 같이 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또 국물 때도 모닥불 갖다 국물 쬐고 또 쑥 좀 뜨고 그 제가 한 방법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지 않고 방송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던져줄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택해서 하면 됩니다. 근데 다 같이 이렇게 하면 몸이 굉장히 맑아지겠죠. 저희도 그랬잖아요. 몸이 맑아져야 돼. 몸이 맑아지면 영도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지면 개벽 심장이 그냥 지나칩니다. 너는 살놈이구나 해가지고 명부책에 그래서 너는 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겁니다. 재미난 일들이 많이 마치 만화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천시인 줄 알아서 천시가 뭐냐 이때가 인종청소 이제 인종이 추릴 때가 이제 되어갔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옛날에는 영화 많이 봤어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눈에 들어와요. 그렇다면 지금이 어느 시기에 지금 우리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았으면 같이 가을 세상 넘어가 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손에 손잡고 차원이 달라지는 그 세상으로 같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